이 당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대사가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한의학에서 보통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식약 동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것은 투입과 산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을 먹었고 또 얼마만큼을 써서 얼마만큼 남았냐, 이 많이 남은 것이 우리 혈액 안에 당으로서 남아 도는 것이 이제 당뇨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머슴하고 양반을 예로 들면 머슴이 당뇨가 없겠죠. 왜냐하면 양반들은 굉장히 어떤 고량 진미 이런 걸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사실 옛날에 양반이나 왕보다 더 잘 먹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쓰는 것에 비해서 과잉하게 이 열량이 남아돌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도 당뇨로서 이제 많이 오는데, 크게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40대 남성인데, 이분은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의 당뇨죠, 전형적으로. 그래서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거, 그리고 특히 야식, 과식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배달 음식을 저녁에 늦게 먹고 운동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바로 자는 사람들, 또 술 마시면서 밤늦게 또 안주를 많이, 또 특히 탄수화물 종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분의 경우도 키는 170cm 정도 되었는데 체중이 100kg가 넘는 거죠. 내가 과잉하게 남아도니까 당을 많이 내가 확보했는데 이 세포로 보내줘야 되죠. 근데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와서 세포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세포에서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있어야 아주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도 제대로 당을 분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소위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의 당뇨는 당연히 음식을 제한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5가지를 금하라고 하는데, 간식, 저녁에 먹는 야식, 과식, 급하게 먹는 속식, 그리고 육식, 이 5가지를 제가 금하라고 하는데, 그걸 금하면서 특히 저녁을 평소에 반 정도 먹고 다 먹고 나서 걷고 하면서 뱃속에 완전 소화를 시키면서 105kg 정도 되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통해서 80kg로 들어갔어요. 당뇨도 많이 좋아졌던, 당화혈색소가 8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5 범위, 뭐 5.5 이 정도로 낮아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60대 이제 아주머니인데, 이분은 반대로 삐쩍 말랐어요. 실제로 많이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 먹지 않은데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대사가 안 돼서 그래요. 신진대사가. 10개를 먹어도 10개를 다 써보면 하나도 안 남지만, 이분같이 5개 먹는데 3개밖에 안 쓰면 2개가 남는 거죠. 그게 이제 잉여된 당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뭐냐면 간식을 하게 돼요. 끼니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양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간식 우리가 주로 뭡니까? 먹지 말라는 것들이죠. 떡, 빵, 뭐 밀가루 간식으로 먹는 사례였는데, 이분의 경우도 신장은 155cm 정도 되고 체중은 45kg. 이분의 경우도 당화혈색소가 6점대 후반이었는데, 식이요법 통해서 오히려 이분은 체중을 좀 늘리면서 기초대사나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면서 당뇨가 좋아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면은 정말로 음식이 여러 가지가 많죠. 여러분들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을 한번 생각하자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을 3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마트에서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친숙한 거, 그리고 값이 좀 저렴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금치는 뭐 사실 누구나 다 알죠, 그죠? 철분하고 칼슘이 많죠. 그래서 뭐 뼈에 건강에 좋다, 빈혈에 좋다. 그리고 비타민 C, 뭐 비타민 K, 뭐 눈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나 뭐 루테인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당뇨뿐만 아니라 뭐 항염증, 항산화, 항암 뭐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음식만을 먹어서 이게 혈당이 떨어졌다, 참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볼륨 매트릭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양학에서. 우리가 야채는 탄수화물이 20%밖에 안 들어있어요. 야채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부르죠. 볼륨, 양이 많으면서 배는 불러서 포만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당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친숙하게 여러 형태로 조리할 수 있으면서 또 맛도 좋은 그런 것을 이제 고르는 것인데,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 형태로 많이 드시고, 시금치 된장국도 끓여서 먹기도 하고, 또 김밥에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죠? 여러 형태로 뭐 조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곡물, 탄수화물 그런 것을 줄이면서 이 시금치를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물과 국이나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떨어진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콩나물을 뽑은 이유는 콩나물은 우리가 매우 친숙하게 여러 형태로 조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당 지수나 당 부하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그런 성분이 이소플라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그런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사포닌이라는 건 면역 또 항염증 이런 효과가 있죠. 눈 건강에 좋은 레시틴 이런 걸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콩나물이 당뇨에 좋은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콩나물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데쳐서 나물로 무쳐도 먹고 그리고 콩나물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콩나물 비빔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콩나물 김치국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콩나물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의 식단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콩나물을 활용하시면 당뇨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무는 예전부터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게 많이 먹었죠. 제가 사실 고향이 시골입니다. 거기서 예전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떤 걸 먹었습니까? 무를 먹거든요. 그래서 무로 밥을 해 먹고, 무로 조림을 해 먹고, 무로 국을 끓여 먹고, 무로 생채를 하고, 무로 깍두기를 담고, 그렇게 무를 다양한 형태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는 사람 중에 당뇨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에는 또 소화를 돕는 그 에스테라제라는 그런 또 효소가 있고 뮤신이라는 그런 점액질이 많죠. 그래서 위장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당뇨가 생기는 분들은 위장도 좋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단 포만감을 느껴야 돼요. 무를 그냥 생으로 깎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배도 차고 수분도 보충해주고 그리고 뮤신의 점액질도 섭취를 하고 당뇨에도 많이 좋습니다. 이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갈증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가 또 시원하고 차가운 그런 성질이 있어요. 날 무를 드셔도 되고 아니면 무로 즙을 해서 드셔도 되고 무로 차를 끓여서 드셔도 되고 우리 무를 말려가지고 무말랭이로 차를 끓여 먹기도 하죠. 그리고 무로 시원한 동치미 이것을 드시면 복부는 팽만하고 배는 부르면서 당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23년 동안 한의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좀 여쭤보거든요.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의사가 시킨 대로 하되 의사를 따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 건강의 어떤 원리나 원칙 이런 걸 알지만 잘 지키기가 힘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지킨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한의사니까 어떤 음식이 또 나의 체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하는 편인데 저는 일단은 단 것을 안 먹어요. 제 생일에 제 케이크도 한 조각 안 먹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거 이것이 가장 일단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좋은 음식을 추천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청국장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당뇨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좋다는 말씀을 또 드렸었고 사포닌은 항염증, 면역작용, 항암작용 이런 것이 또 있고 레시틴이라는 건 또 눈에 또 좋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당 지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청국장은 또 뭐냐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의 또 먹이가 되죠. 포만감 느껴서 공복의 그런 허기짐도 달래주고 이 무엇보다도 인슐린 분비를 늘려주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주고 췌장의 베스타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췌장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청국장을 우리가 찌개로 끓일 때 거기에 김치도 넣을 수 있고 또 무도 넣을 수 있고 또 그런 재료들 자체에서 또 좋은 성분이 있고 또 포만감을 또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청국장을 환으로 먹으면 더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국장을 너무 오래 끓이면 이 좋은 성분들이 또 유실이 되기 때문에 살짝 끓여서 먹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거나 환으로 먹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청청 환을 10개, 20개 이 정도씩 드시면 하루 내내 장이 편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식사 전에 이 환을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을 좀 느끼기 때문에 식사량도 줄어들거든요. 그렇게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 아니면 영양제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가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당뇨에 좋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당뇨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입과 산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바쁘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잘 쓰지 않으면서 많이 먹으니까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다. 대개 5, 100이라 그래요. 5가지 하얀 음식, 흰 쌀밥, 그리고 흰 설탕, 또 흰 떡, 흰 밀가루, 그리고 거기다가 흰 소금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제한하느냐.
사실 하루 3끼 쌀밥 먹는 건 사실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당뇨에 좋은 음식, 뭐 암 치료에 좋은 음식, 어떤 질환에 좋은 음식, 뭐 우리 인터넷 AI 쳐보면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그런 음식들을 드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면 돼요. 몸의 반응. 그걸 먹고 배가 아프다, 뭐 설사를 한다, 변비가 생긴다, 뭐 알레르기가 생긴다, 두드러기가 생긴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혈당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잖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당을 올리느냐. 우리 환자들도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환자가 당이 올랐을 때 뭘 먹었냐. 그럼 대개 대체적으로 뭐냐면 당연히 과식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의 체질에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을 먹는 순서, 샐러드, 그러니까 야채, 과일 먹고, 그리고 단백질, 지방 이렇게 먹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곡물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먹는 순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험을 각자 해보시는 게 정말 좋아요. 나의 체질도 알아볼 수 있고, 또 나의 체질에 맞는 음식도 알아볼 수 있고, 또 당뇨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당뇨의 합병증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미세혈관, 대혈관이 손상돼서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장 손상, 당뇨발 등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고혈당이 아니거나 당뇨약으로 혈당을 낮춰놓은 상태에서도 발저림이라든지 발의 화끈거림이나 콕콕 찌르는 느낌, 시야가 침침해지고 눈이 뻑뻑해지는 증상,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리가 붓거나 몸이 처지는 피로감, 갈증이나 수면의 문제 같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합병증처럼 발생할 때가 실제로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당화혈색소는 6.2%였는데 그럼 당뇨 전 단계니까 사실 그렇게 위험한 혈당 수치는 아닌데 손발에 심하게 저림 증상이 있으셨고 발가락이 무딘 느낌이 드시고 발바닥에서 모래 밟는 느낌이 계속 있다고 호소하시는 그런 환자분과 같은 케이스도 있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당뇨 전 단계의 양상을 띠고 있으면서 인체 내의 기운의 흐름과 혈액의 흐름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부릅니다. 고혈당 수준의 심각한 혈관 손상은 아직 아니지만 혈액 흐름의 정체가 시작된 초기 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뇨병, 합병증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은 사실 아니지만 서서히 합병증이 진행되는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지 않다고 방심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뇨 합병증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이득을 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무청, 시래기이겠습니다. 무청은 한의학에서는 나복엽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음식으로 많이 활용됐었는데 그 약성을 살펴보면 시원한 성질과 함께 기운을 소통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 당뇨 전 단계 환자를 기준으로 무청의 효능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행기작용이 있습니다.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이를 통해서 혈액이 정체되거나 막히는 것도 해결을 해줍니다. 이 당뇨병에 있어서 혈당 수치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기운과 혈액이 잘 흐르고 소통되는 것인데 무청의 이 행기작용은 기운과 혈액을 소통시켜서 어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발저림이나 손발의 감각 이상, 망막 같은 미세혈관의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수작용이 있습니다. 신장,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당뇨 상황에서는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필터링하는 과정이 더 많아지면서 이 신장의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무청은 이수작용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이 혼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신장이 덜 지치게 되면 또 그만큼 합병증의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설열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염증과 열을 해소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혈당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성 열에 의해서도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 무청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열을 해소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혈관에 작용하는 병리적인 열을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종 합병증을 포함해서 혈관의 손상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청, 시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작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인 같은 경우에도 반찬 고민과 식단의 고민이 있을 때가 있는데 마트에 가셔서 이 시래기, 무청을 구매하셔서 한번 식단을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무청의 효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오래 푹 끓이는 국물 요리보다는 살짝만 가열해서 데치는 무침 요리가 더 적합하겠습니다. 무청을 살짝 데친 후에 두부와 무치거나 들깨와 무쳐서 시래기 두부 무침, 시래기 들깨 무침 정도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의 고추장이나 당분이 섞인 소스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시래기, 무청과 두부를 같이 드실 경우에 무청은 각종 소통 효능을 가지고 있고 두부는 단백질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 증상을 예방하고 혈당 관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진료에서도 어떤 환자분께서 점심 식사를 다 같이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하신 상황이어서 혼자만 저 당뇨니까 못 먹어요라고 할 수가 없으시니까 매번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 당분을 많이 드셔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점심 식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 점심 식사는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을 드시고 저녁 식단에서 집에 오셔서 저녁 식단에서 무청과 두부를 많이 활용하시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날 하루의 전체 혈당과 다른 증상들이 또 완화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관에서 말초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히는 건데요. 이때 혈관에서는 당이 쌓이니까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겠고 말초 세포의 입장에서는 당을 못 받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혈당 수치만을 목표로 해서 식사량을 줄여버리거나 당뇨약을 사용해버리면 혈관 속의 혈당 수치는 떨어뜨릴 수 있게 되지만 말초세포가 당을 못 받는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이 말초세포, 눈의 망막세포라든지 손발끝의 피부세포나 신장세포 이런 세포 등은 계속 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점점 지치고 망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합병증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고혈당이 아니라도 말초세포가 당을 공급받지 못하면 똑같이 합병증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에서 혈당 수치도 정말 중요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정확하고 정밀한 원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나 가벼운 수준에서는 오늘 추천드린 무청, 시래기만 잘 활용하셔도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한 17년여 당뇨를 진료하면서 많은 분들의 당뇨를 자세히 분석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치료를 해 나가면서 당뇨 명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많은 분들의 회복을 도우면서 명확하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 당뇨병은 사람마다 각각 서로 다른 원인으로 혈당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이 상승하고 어떤 분들은 기력이 너무 딸려서 힘이 없어서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가 유발되고요. 어떤 분들은 특정 장기에 열이 과잉돼서 혈당이 상승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장지방 문제나 식단의 문제로 당뇨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당뇨병이라도 사람 따라 혈당이 오르는 원인이 다르고 그래서 증상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당뇨 유형들을 스트레스형 당뇨, 쇠약형 당뇨, 열형 당뇨, 누적형 당뇨병으로 구분해서 그 유형에 맞게 관리법, 유형에 맞게 치료법, 식사법을 적용했고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혈당도 합병증도 좋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나서 혈당이 상승한 그런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스트레스 당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이분은 살을 얼마나 빼고 운동을 얼마나 세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그렇게 해야만 유일하게 혈당이 좋아지고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로 막힌 기운을 풀어줘야만 혈당도 좋아지고 합병증 증상이 소실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무청과 같은 이런 음식들도 당뇨 유형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조리법과 복용 빈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력이 모자란 수약형 당뇨 유형은 무청을 푹 끓인 국물로 한 번씩 드시는 것이 더 좋겠고, 몸에 열감이 넘치는 열형 당뇨 환자분들은 이 무청을 자주 무침 형태로 많이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벼운 증상을 넘어서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 수준으로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는 좀 더 객관적으로 세밀한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본인이 실제로 당뇨 원인 그리고 당뇨 유형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그 원인을 해결해 줄 경우에 비로소 혈당 수치도 다시 안정화시키고 합병증의 예방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정확한 치료를 시행하니까 당뇨 진단받고 당뇨를 앓은 지 20년 정도 된 분들도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유형 치료, 그리고 아까 시래기 같은 나한테 맞는 적당한 음식, 적절한 음식을 잘 적용했을 때 혈당도 합병증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도 내 몸에 맞게 이 시래기를 한번 잘 챙겨 드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